자, 뭐,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건 사회 생활을 하건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인간관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다. 지식과 기술은 단지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공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능력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능력은 지식 곱하기 소통. 지식 곱하기 소통이다. 내가 지식이 참 많은데 소통하는 힘이 제로야. 그러면은 능력도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 풍부한데 소통 능력도 풍부해요. 그러면은 능력도 이제 커지겠죠. 그럼 이 소통하는 게 뭐냐? 결국 이제 인간관계 속에 스피치나 커뮤니케이션, 뭐 대화, 뭐 설득력,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5가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다름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름의 법칙. 자, 모든 인간은 다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존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와 사는 재미가 없겠죠. 사는 재미도 없고 그죠? 우리가 그 성장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올려봤죠. 날씨가 항상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맑은 날씨. 그러면 사막화가 되죠. 사막화가 되겠죠. 너무 안 좋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날씨도 뭐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 오고 눈 오고 뭐 다양한 날씨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다양한 인간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A라고 생각하지 않지? 나는 이 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은 비전을 못 볼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에 영토라는 어떤 정보를 넣었을 때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보세요 했을 때 사람마다 똑같은 지도를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뭐 부천시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 세상의 정보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지 않을까? 나와 비슷한 꿈을 꾸지 않을까? 왜 나랑 가치관이 같지 않을까? 나와 다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뭐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갖죠. 그래서 이제 다르다라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차이점, 그 차이점을 존중하라는 거죠. 자, 나의 다름과 상대방의 다름의 그 차이점을 존중해서 제3의 대안을 창조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를 때 당신이 틀렸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단언적으로 뭐뭐입니다, 뭐뭐해야 합니다, 확실히 뭐뭐입니다 이런 말은 없애야 돼요. 확실히 뭐뭐입니다, 뭐뭐해야 합니다, 반드시 뭐뭐해야 되면 이거는 단언적으로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뭐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떤 허용이나 또는 뭐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반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화할 때 이제 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 그렇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근데요 뭐 이런 표현 자체는 당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대화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연결하는 거라 그런 상관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대화가 항상 그리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음에 찬성이 나와요, 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찬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 다음에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를 좋아해요, 찬성을 좋아해요? 찬성을 좋아하지.
그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나는 그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또는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말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동의, 공감을 표현해야죠.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지.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비록 그 말이 반대의 말일지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존중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 가치관, 뭐 세상 모형을 존중하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존중하지 못하고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 의견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반대보다도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근데 지금도 선생님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반감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니 저 그런 데를 잘 써서 큰일이에요. 저는 그리고는 지금 조금 낯설어요. 아니 그런데 하는 순간에 반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안 들어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렇죠. 그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하는 그 사업이 비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고객의 말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아무리 그 사업의 비전을 제시를 해봐요. 선생님 계속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고객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건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라. 심판관이 되지 마라. 자, 옳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자, 정직성, 진실성 그런 거는 인간관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입장이 되고 그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라 이거죠. 요거 1번만 지켜도 인간관계 굉장히 잘해요. 1번만 지켜도. 가족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편이 돼야지.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딱 보니까. 상대방 편이 어제 돼야지. 저희 와이프랑 싸웠던 원인도 그거예요. 와이프가 막 힘들다 뭐 어떻게 얘기했는데 제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돈을 주고 판관이 되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는데. 절대 그 심판관,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교사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옳은 것을 심판하려고 하잖아. 인간관계에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 항상 그 왼쪽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자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교육을 하건 상담을 하건 인간관계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게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게 만들 이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내 편이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주려고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박사님 그런 마음을 저기 하려면 제가 지금 제일 저 스스로가 안타까운 게 네. 저는 정의를 보거나 불의를 보면 조금 이렇게 딱 아니라고 짚어주고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어떻게 마음 다스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근데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당신이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마음을 키워야지. 그거는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항상 사람 만나기 전에 당신이 비록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세요. 비록 당신이 나랑 다르다 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나랑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5번 반복하시라고. 예. 이거는 내 두뇌, 특히 내 잠재의식을 세뇌를 시켜야 돼. 내, 지금 길어가지고 생각이 한번 제가 다시 불러드릴까요? 네. 비록 당신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었어요? 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 5번 반복하시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굳이 내가 뭐 정의롭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옳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인간관계는 옳은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얼마나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느냐,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이해, 인정 또는 수용, 존중, 공감, 사랑의 힘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인간관계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법칙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유사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 서로 공통점이 많을수록,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사람은 끌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공통점, 뭐 유사점, 뭐 어쨌든 비슷한 게 좀 많아야 돼. 그러면 난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비슷한 걸 많이 만들지? 아까 뭐 다름의 법칙가 좀 다른 반대잖아요, 그죠? 인간 똑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비슷해져? 근데 우리가 비슷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이 A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나도 같은 A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에 나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 아코디언 좋아하시니까 아코디언에 대한 이야기, 나도 아코디언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대화 화제 자체를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어떤 경험적인 뭐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이야기해. 그럼 나도 시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시각으로 맞춰줘야지. 시각, 청각, 신체감과 신체감과.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음성적인 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신체 언어도 보면 같이 눈빛을 마주치는 것, 상대방 웃어줄 때 나도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상대방 고개를 까딱 기릴 때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방 일어서서 이야기하면 나도 일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나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춰서 공통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지. 이해돼요? 미러링 얘기하는 거예요. 미러링, 뭐 매칭, 뭐 같은 맥락이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는데 굳이 나는 뭐 날씨 좋긴 뭐 좋아요,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날씨가 참 좋네요 할 때 맞아요, 날씨 참 좋네요 이러면 더 좋잖아요. 식당에 가서 이제 어떤 분이 오늘 김치찌개 참 맛있네요 라고 할 때 뭐 맛있어, 좀 싱겁구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때? 예, 안 맞잖아요. 근데 김치찌개가 참 맛있네요. 예, 맛있네요. 너무 시원한데요. 뭐 이렇게 예.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통분모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공통분모 많아지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믿음 신뢰도가 높아진다. 마음이 열린다 이거지. 굳이 그래서 차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그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은 계속 차이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같은 그 티를 입고 같은 뭐 목걸이나 뭐 팔찌나 뭐 비슷한 액세서리를 하고 같은 운동화를 신고 그러지 않나요? 왜 축구팀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팀에 우리는 하나다는 이야기, 우리는 같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이야기잖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다 이 말이지. 음식점에 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짬뽕을 먹으려고 하는데 굳이 나는 짬뽕 싫어 나는 짜장면 먹을래. 이 자체가 이제 튀는 거지. 그래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마라. 가능하면은 비슷한 행동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NLP에서는 요걸 이제 라포라고 해요. 라포에 이제 아까 우리 이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미러링, 매칭, 뭐 크로스오버 미러링, 백트래킹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여기 다 총망라되는 거죠. 예. 용어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미러링은 거울 반응하듯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울에 오른손을 들면 거울에는 왼손을 드는 거지. 매칭은 뭐냐면 오른손을 같이 오른손을 드는 거야. 이게 이제 모든 신체를 맞춰준다는 이야기. 크로스오버 미러링이 뭐냐면 선생님이 눈을 깜빡일 때 좀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죠. 눈 깜빡일 때 고개 까딱거리고. 그러면 눈 깜빡임과 고개 까딱거리면 신체 패턴은 다르지만 리듬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눈 깜빡일 때 계속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는 거지. 그럼 나는 눈을 깜빡이는데 저 사람은 고개를 까딱거리네. 그렇지만은 뭔가 리듬이 맞아. 우리 잠재의식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백트래킹은 상대방의 말을 이제 따라서 맞춰주는 거죠. 뭐,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드시군요.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지. 날씨가 오늘 춥네요. 예, 그런 것 같네요. 많이 추워요. 예.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걸 백트래킹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유사성의 법칙에 공통부문을 많이 만들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력의 법칙.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인간관계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내 마음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내가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내가 뭐 인생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 그래서 이제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뭐 서로 막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내가 그런 나눔과 베품과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내 마음하고 주변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 연결.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뭐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이라면은 내 마음은 영화의 필름이다.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돼요? 스크린이요? 영화 스크린에 넣는 그 화면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되죠. 필름.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면이 지금 찌그러진 화면이 나오는데 필름은 바꾸지 않고 화면 자체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아하지? 이 처세술에 신경을 쓴다는 거지. 처세술 이전에 내 마음을 봐야죠. 나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강의 중에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니 제가 오늘 와보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박사님이 네. 저의 그 목마른 부분 네.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딱 강의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요. 네. 제가 그러냐 남들이 정도 많고 저는 제 거보다도 무조건 좀 남한테 먼저 배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네. 아니면은 그거를 막 좀 뭐랄까 왜 그러게 하냐는 식으로 말이 아다르고 오늘 보니까 지금 쟤한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요만큼은 다 갖춰야 되고 소통 관계예요. 말. 네. 야 잘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때로는 이게 아닌데도 겉으로는 막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속하고 절대 겉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제 선생님은 절대 충고하지 말고 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꾸지람하지 말고 비난 비판하지 마라. 가르치는 건 오로지 어디에서만 가르치냐면은 강의를 할 때만 가르칩니다. 강의할 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대에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썼을 때만 가르치고 1대1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고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심지어 내 의견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 정도예요? 예, 내 의견도 이야기하지 마라. 무조건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좀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감정이 네. 요새 며칠 새 괴로운 게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셋이가 있거든요. 네. 옆구리에 이렇게 그렇게 친했어요. 네. 저를 그렇게 더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은 이거를 잘해요. 그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랬어. 아이고 맞다고 무조건 칭찬하는데 저는 알면서도 여기서 뭐 이 밖으로가 잘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요. 단점이죠. 네,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많이 하는데도 안 돼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네, 우리 무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의 법칙은 바로 내 마음이 끌어당길 힘이 있어서 내 마음과 똑같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이미 내 마음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 되었으면 좋겠어.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좀 희망과 꿈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 내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갖고자 하는 그런 현실과 관련된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 마음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런 인간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삼지의 법칙. 자,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잘 알면 많은 분들이 give and take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주고받는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다. 거래와 인간관계는 다른 겁니다. 거래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거래 협상에는 give and take가 되는 게 맞겠죠. give and take가 왜 인간관계 잘 안 되냐면은 내가 뭔가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빈곤해지잖아. 서운하고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빈곤의 마음은 빈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고 또 주는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돌려받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내가 돌려받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만 관계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우리 이제 친정집에 가는데 분명히 큰언니가 나를 위한 선물도 가져올 거야. 큰언니가 선물 가져올 거니까 나도 큰언니한테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 준비를 했는데 큰언니가 선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겠죠? 그럼 큰언니랑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 그렇겠죠? 서운하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큰언니는 돈이 없으니까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절대 나한테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큰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큰언니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언니는 선물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니까 받을 생각이 없이 갔으니까 편안하죠. 그러면 큰언니랑 관계가 서운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는 돌려받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면서 관계가 훼손이 된다면은 give and give는 돌려받지 않더라도 마음이 서운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되는 거지. 뭐 관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죠. 자,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는 관계가 되라. 돌려받기 위해서 주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돌려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 방면에서 나한테 돌려주는 것들이 많아져. 우주는 준 것에 몇 배를 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10을 주면은 100, 1000을 돌려주는 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더 많은 걸 돌려받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받는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는 입장이 되라. 주고 또 주어라.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훈련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인도의 법칙, 무인도.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무인도에 나랑 단 한 사람,
나랑 단 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상대방 소홀하냐면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있어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난 너한테 충실하고 싶지 않아. 너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원해지는 거거든. 근데 무인도에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인도에? 그 사람 아니면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된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상담하고 치료할 때 여기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사람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좋아하죠. 근데 여기 나는 상담하고 있을 때 내가 막 딴 사람 있는 것처럼 소홀히 해.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치료도 대충 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꼭 뭐 상담 치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차를 마시건 뭐 술을 마시건 어떤 대화를 하건 간에 그 사람에게 충실해야 된다. 자, 이 무인도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문제 해결사가 되도록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김없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돼 있다. 이렇게 5가지를 한번 풀어봤네요. 뭐 다름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인력의 법칙, 삼지의 법칙, 무인도의 법칙. 요게 뭐 모든 인간관계 해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거 5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 좀 되셨나요? 네.